유명한 배우들의 가수들의 목소리는 또 학습을 시키고 작사 작곡은 AI가 한 거를 갖다가 덧붙여가지고 올해 5월에 드레이크하고 위켄드라는 이 힙합 가수가 있어요. 이들이 신곡을 냈다라고 누가 유튜브에 올린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너무 좋다. 이번 곡 괜찮은데 했더니 이 사람들은 부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곡들이 지금 스포티파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멜론과 같은 이 서비스에 5월달 기사에 의하면요, tens of thousands, 수많은 곡을 지우고 있다 그랬어요. 이런 곡들이 계속 올라오니까. 와. 여러분, 네이처라는 요 매거진 있잖아요. 과학기술 분야에서 굉장히 메이커 있는, 여기에서 해마다 과학계를 빛낸 10인 이런 걸 정합니다. 근데 올해는 누가 들어갔느냐? 챗 GPT. AI, 인공지능이 이제 과학계를 빛낸 10분 중에 한 분이 되는 그런 세상에 왔어요. 이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기술, 이 기계라고 해야 될까요? 어색한데 이미 일상 속으로 쏙 들어왔습니다. 챗 GPT, 바드, 제미나이, 다양한 생성형 AI가 내년에는 어떤 기술의 변화를 가져올까요? 미디어 스피어 강정수 박사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네이처 챗 GPT 올해 과학계를 빛낸 10분 중에 한 분으로, 이거 굉장한 거 맞죠, 박사님? 네, 우선은 네이처 지에도 뭐 사실 구글 알파 딥마인드에서 올해 11월에 지금까지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했던, 연구자들이, 과학자들 발견하지 못했던 신물질 220만 개, 220개가 아니라 220만 개를 네. 하고 그것의 구조까지 해가지고 다 밝혀내가지고 그거를 오픈 소스로 풀었습니다. 누구든지 와. 과학자들은 연구하세요. 그리고 뭐 올해 또 12월에는, 그건 올해 10월에 있었던 거고, 12월에는 노화와 관련된 대단히 진일보한 네. 뭐 이런 기술들이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이 기술들을 이 수수께끼를 풀어내는 이런 논문들이 또 발표가 됐고요. 그래서 네이처 입장에서는 인공지능과 함께 과학기술에 관련된 진일보한 것들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상을 영광을 돌린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챗 GPT가 이제 랩에서 네. 코워커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연구원이 함께 돼서 일하는. 같이 인간과 함께 보다 빠른 속도로 보다 많은 양들의 데이터를 처리하면서 과학기술에 있어서 진일보가 올해 벌써 이루어졌고, 이것은 점점 가속화되면서 내년에는 더욱더 많은 과학의 어떤 성과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아마 네. 10인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야, 이렇게 되면은 박사님, 랩에서 석사나 석박사 통합과정 덜 뽑거나 안 뽑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인간은 더 똑같이 필요해요? 있고 그것이 인공지능과 함께하면 성과가 더 많이 나오는 거죠. 아, 그런 거예요? 네. 그렇죠. 우리 빼고 가는 거 아니죠? 그렇죠. 다행이다. 오픈 AI가 대화형 AI 서비스라는 걸 처음 내놓은 게 2022년 11월이에요. 네. 불과 1년여 전. 네. 근데 그동안 이 친구는 굉장히 똑똑해졌는데, 지난 1년 동안 이 소위 생성형 AI라는 것의 발전상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우선은 작년에 이제 사람들이 와우 그랬던 것이 이제 3.5 버전입니다. 3.5 버전의 채팅 버전인데 올해 봄에 이것이 4.0으로 나왔고요. 그 4.0은 사실은 여러분 지금 이제 많이 쓰시는 것들이, 여러분들도 저기 에스컵이라든지 카카오톡에 있죠. 또는 리튼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무료 서비스 많이 즐기실 수 있는데, 거기서 많이 여러분들이 쓰시는 거는 대부분 3.5를 쓰고 계시는 거고요. 4.0을 쓰면은 정말 놀랍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올해 이 10월 달에는 10월 말에 뭘 발표했냐면 멀티모달이라고 해서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쓰는 것뿐만이 아니라, 글자로 쓴 게 아니라 읽을 수도 있고, 사진을, 이미지를 해석할 수도 있고, 와. 음성을 말할 수도 있고, 노래를 들려주면 이 노래에 이어서 나머지 부분을 작사 작곡을 해줄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의 멀티모달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음성과 이미지와 텍스트, 이런 모든 것들이 통합된 것들이 올해 또 나왔었던 거거든요. 여기에 맞춰서 이제 오픈 AI의 챗 GPT가 이렇게 앞서가니까 나머지 경쟁사들도 앞다투어 서비스를 내놨습니다. 예를 들면 메타, 우리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갖고 있는 네. 메타 같은 경우에는 라마2라고 하는 오픈 소스 방식으로, 자, 우리는 우리 혼자 힘으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이거를 공개할 테니까 이걸 가지고 당신네들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 발전시켜 보세요 해서 오픈 소스로 인공지능을 풀었는데, 그건 3.5를 조금 능가하는 수준이지만 4.0에는 그래요? 미달되는 수준이고요. 그리고 사실 또 이제 가장 이제 기대가 됐던 거는, 전 세계에서 지금 사실 인공지능이 가장 앞서가는 기업은 구글이거든요. 구글이 이제 올해 초에 바드를 내놨었는데 되게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줬습니다. 너무 수준이 떨어져서. 그쵸. 그래서 구글이 딥마인드, 우리가 알파고를 만들었던, 이세돌 바둑을 경쟁했던 이 알파고를 만들었던 이 딥마인드 조직에게 당신네들이 만드세요. 우리 구글 내부에 있는 조직이 너무 조금 관료화되고 이러다 보니 당신네들이 만들어서, 이것도 이제 크게 볼 때는 알파벳이라는 기업의 이
종속된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딥마인드에는 유명하신 분이죠. 하사비스. 하사비스가 총대를 메고서 만들어서 제미나이라는 것을 올해 12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실제로 쓸 수 있는 것은 3.5 정도랑 경쟁될 수 있는 챗GPT 3.5로 경쟁될 수 있는 것을 쓰고 있고 4.0과 그들을 주장에 따르면은 4.0 수준은 내년부터 우선은 개발자고 기업들 중심으로 먼저 쓸 수 있게끔 제공을 하겠다. 그래서 구글이 이제 오픈 AI하고 눈높이를 이제 겨우 맞추는 수준. 이것이 이제 1년 동안 이제 벌어진 일이죠. 네. 근데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그거 내놓고선 그날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기도 했지만 제미나이가 보여준 이 퍼포먼스가 이 네. 실황이 아니다. 녹화해서 맞아요. 편집한 것 같다 네. 이런 논란도 있었잖아요. 네, 사실은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빨리빨리 대답을 하는 거예요. 보통 아직까지 챗GPT 써보신 분들 알겠지만은 조금 이 추론을 한다고 그러죠. 뭔가 질문을 던져주면 컴퓨터가 생각하고 연산하고 이러한 부분에 추론할 수 있는 시간을 보통 3초에서 5초, 심게어는 그 이미지 그릴 때는 한 10초 정도를 기다렸다가 만들어요. 그렇죠. 사람도 그렇잖아요. 네, 근데 거기 네. 영상에 보면은 자 이거 뭐 만들어줘 그림을 만들어줘 그러면 뚝뚝뚝 이렇게 뚝뚝뚝 떨어진단 말이에요. 기다렸다는 뜻이. 네네네. 네. 그래서 시간을 편집을 한 거예요. 그 시간을 잘라낸 거죠. 그래서 대단히 빠른 속도로 반응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제미나이도 3.5하고 4.0 사이에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챗GPT하고 속도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구글이 그냥 영상으로 그렇게 한 거죠. 우리께 시중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최고야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러면 생성형 AI가 지금 우리가 이름 들어본 것만 해도 벌써 여러 개잖아요. 네. 각사의 그 생성형 AI를 한 줄에 딱 세워놓고 보면 현재까지 누가 1등이에요? 그 오픈 AI의 챗GPT입니다. 챗GPT가 제일 잘한다. 네네네. 챗GPT는 거짓말도 잘한다고 예전에 했었던 것 같은데. 네네. 챗GPT 근데 그 거짓말 잘하는 뭐 전문가들은 이제 환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비율은 3.5에서 4.0 가면서 많이 줄었고요. 그래서 사실 그거를 많이 써보다 보면은 이거는 거짓말이겠구나.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좀 빼달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답을 할 때 위키피디아의 기초에서 답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면 틀리는 경우가 좀 없을 때도 좀 있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특히 영문 위키피디아는 대단히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조건들을 몇 가지 걸면은 훨씬 잘 할 수 있습니다. 네. 묻는 사람이 훨씬 잘 물어봐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사용법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뭘 물어봐야 되는지를 잘 아는 사람이 잘 쓸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대신해서 질문을 해주는 서비스들이 좀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대신 질문하는 저기 왜? 왜냐하면 예를 들면 챗GPT로 사실은 뭐 헐리우드의 작가들이 파업했던 이유도 그러는데 이 작가들이 작업할 수 있는 솔루션들이 AI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챗GPT예요. 밑에 들어가 있는 거는. 그런데 프롬프트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앞부분에 이 정도를 써서 주면은 나머지 뭐 예를 들면은 10분 정도의 작가가 예를 들면 드라마 구성안을 써주면 나머지 20분은 AI가 써버리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작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작가가 그걸 검토하면서 이제 바꿔주는 거고 네. 방송 같은 경우에도 질문 3개 정도를 어떤 주제를 가지고 나는 이 정도 질문을 하고 싶어 하면 나머지 7개 질문을 뽑아준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지금 미국에서 이미 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가들이 위기의식을 느꼈고 여러분 소식 들으셨겠지만 무려 148일 동안 장기 파업을 하면서 작가들이 이 부분과 관련돼서 결정권을 즉 AI를 쓸지 말지에 대해서 회사가 강요하지 말아라. 작가들의 합의하에서 AI를 쓰자 이런 정도의 합의안이 이번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인류 역사상 AI 때문에 파업한 첫 번째 사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게 만약에 사람이 10분을 쓰고 AI가 20분을 쓴다. 네. 이 원고료 산정 이런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에서는 원고료를 그러니까 회사 측에서는 AI가 했다라고 얘기하지 않겠다. 이것이 훨씬 더 빨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빨라지는 거고 나머지 20분 쓴 것도 그냥 바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작가가 검토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거짓말이 있을 수도 있고 네. 또 그냥 사실은 AI는 되게 평균적인 수준을 아주 빠른 속도로 잘 쓰는 거거든요. 여기에 작가의 맛과 색깔과 이런 것들을 좀 입히기 위해서는 작가의 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나 속도가 빨라지는 거고 또는 이제 드라마를 찍을 때도 쓸 수 있는 것이 드라마 장면에서 예를 들면 감독이 어떤 장면이 마음에 안 들어요. 어떤 부분을 고쳤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배우들 다 총집합시키고 스태프들 다 총집시키고 그러려면 이게 비용이 엄청나게 들거든요. 그쵸. 근데 이런 건 AI가 그냥 고쳐줍니다. 그러니까 감독한테 얘기해서 뭘 좀 고쳐줄까 그러면은 고쳐주기도 하고 또는 배우가 예를 들면은 드라마 10부작인데 7부작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서 촬영이 못 나와요. 그러면 나머지 8, 9, 10부작은 인공지능이 디지털 휴머를 만들어내서
지금까지 이야. 7부까지 나왔던 이 사람의 스타일, 이 사람의 말투 이런 걸 똑같이 흉내내면서 8, 9, 10화를 같이 가주는 이런 것들을 지금 벌써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채널 A라고 미국에서 새롭게 이제 오픈한 뉴스 방송 같은 경우는 네. 24시간 뉴스를 하는데 다 인공지능이 진행합니다. 아 미국에서 네, 시작을 했어요. 24시간? 지난주에 시작을 했는데요. 이거 곤란한데. 앵커가 인공지능입니다. 디지털 휴먼이죠. 그래서 네. 뉴스를 입력해주면 알아서 자기가 보도하고 감정 실어서 얘기해주고 뭐 슬픈 소식이 있으면 슬프게 조금 얘기를 하고 뭐 큰 놀라운 소식은 또 놀랍게 얘기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조절이 가능한 그러니까 와. 기계가 읽는다는 느낌이 아니라 저는 그거를 유튜브로 봤는데 진짜 사람 같아요. 앵커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영어에 대한 뉘앙스 차이를 못 알아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건 그냥 미국 일반 방송 보는 것 같은데라는 느낌을 줄 정도로 그렇게 기술이 지금 벌써 1년 사이에 대단히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거 약간 무서운데요. 아직까지 국내 AI는 AI 앵커들 있거든요. 네. AI 아나운서들은 누가 봐도 어색하다 이 느낌이 어색해요. 있어서 다행이다 생각했는데 네. 아메리카는 좀 빠르다. 네. 근데 이 와중에 소송이 이제 팍팍 시작이 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뉴욕타임스 네. 소송건 이거 잠깐 추동원 기자하고 전해드렸는데 저작권 이슈가 계속 불거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거 나중에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우선은 저는 재판에 가서 뉴욕타임즈가 이길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다만 이 재판도 뭐냐면은 압력이죠. 그래서 오픈 AI가 자발적으로 돈을 내게끔 할 수 있게끔 지금 워낙 협상을 하다가 네. 협상이 결렬되면서 소송 들어간 거거든요. 그리고 협상은 계속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또 뉴욕타임즈가 기분 나빴던 건 또 뭐냐면 뉴욕타임즈는 유료거든요. 그렇죠. 근데 기계가 들어와서 다 봤다는 거 아니에요, 유료를. 이거는 구독료 안 내고 이거는 조금 약정 위반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좀 월스트리트저널이라든지 뉴욕타임즈라든지 유료 매체를 갖다가 들어와서 로봇이 와서 다 읽고 갔다라는 것은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요번에 그 뭐 추동 기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전반적으로 협력하는 전략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의 돈을 지불하고 특히 이런 고급 매체들 왜냐하면 똑같이 그렇잖아요. 예를 들자면은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면 안 되지만 뭐 지역 언론에 있는 이렇게 단순 스트레이트성 보도성 가득한 거를 인공지능이 배우는 것보다는 뉴욕타임즈 보면 문장들 특히 오피니언이라든지 이쪽은 화려하고 수려하거든요. 유려하죠.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네. 배우면 더 아이가 인공지능이 똑똑해지는 거거든요. 좀 곤란한데 이런 건. 그래서 네. 좋은 글들, 좋은 책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사실은 또 하나는 구글이 전 세계에 있는 도서관들을 다 스캔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연세대학교 도서관을 스캔을 해서 네. 거기는 문학 작품들 다 읽은 거예요. 이것이 디지털화됐고 이것을 인공지능이 특히 오픈 AI는 학습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의 유명한 대작들, 뭐 펄벅의 뭐 이러한 문장들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림들도 유명한 작가들의 그림들은 다큐멘터리 어떤 사진 작가의 작가뿐만이 아니라 뭐 고흐라든지 피카소라든지 이런 그림도 다 공부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준 좋은 학습 자료를 지금 이미 다 훑었기 때문에 능력이 있죠. 근데 거기에 대한 대가를 어떻게 지불할 것이냐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법원에 가서 싸우면 서로 손해가 될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렇죠. 아직까지는 지금 미국에서 이제 실버만이라고 하는 대단히 그 유명한 코미디언이자 풍류 이 작가가 있는데 얼마 전에 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송에서 그러니까 즉 저작권 위반이라고 그랬는데 위반이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다. 그래서 법원에서 자료 불충분으로 이 작가가 이 오픈 AI에다 건 소송이 졌어요. 근데 이제 뉴욕 타임즈는 대단히 많이 준비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단히 많이 준비하고 협상 과정에서도 협상도 하면서 고소도 해야지라고 하면서 준비를 한 거기 때문에 그 과정 자체가 본인들의 취재이자 보도의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또. 그러니까 그런 네.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뉴욕타임즈는 결국에는 협상에 성공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재판에서 2015년에 한번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글이 지금 전 세계 도서관을 갖다가 스캔한 거 이것이 저작권 위반이다. 라고 이제 도서협회 같은 데서 이제 고소를 한 건데요. 법원에서 저작권 위반이 아니라 공정 이용이라고 판결을 내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공정 이용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것은 특히 서구권에서는 카피라이트라고 저작권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카피를 하는 거예요. 즉 A라는 곳에 있는 것을 카피해서 나의 서버에다가 옮겨버린 거거든요. 이것을 옮겼다라는 증빙을 해야 되는데 이쪽 오픈 AI에서 주장하는 건 아니 우린 보기만 했어 눈으로 보면서 배웠어 공부했어. 봤는데 마침 내가 지나치게 기억력이 좋았어. 그렇죠. 학습을 했을 뿐이지 우리는 카피하진 않았다라는 것이 오픈 AI 주장이기 때문에 이거 이거를 애매하네요.
증빙하기도 되게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악셀 슈프링어가 이제 오픈 AI하고 협력하면서 지금 돈을 받았던 것처럼 이렇게 협력하는 구도로 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예전에 사실 제가 대학 다닐 때는 비싼 해외 원서나 그 네. 원전 그 교재 같은 거 네. 학교 복사집에서 복사도 하고 그렇죠. 다 그랬잖아요. 해주시죠. 근데 그렇게 옮겨온 게 아니고 네. 내가 도서관에 쓱 봤는데 어떡하지? 첫 보면 앱니다로 1페이지부터 끝까지 기억이 다 나네 이 상황이잖아요. 그러는 거죠. 전 도서관에 앉아서 책을 읽었을 뿐이다라는 거죠. 내가 쓸데없이 AI가 너무 똑똑했다. 네. 그러면은 이거 나중에 굉장히 논란이 될 것 같기도 한데 유튜브와 유니버셜 뮤직이 딥페이크 보이스에 대한 라이센스에 합의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게 목소리죠 이건? 그러니까 왜냐하면 구글이 만든 뮤직 AI라는 것들이 있고요. 챗GPT 음악을 작사 작곡 여러 번 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여기다가 또 뭐냐면 어떤 음성을 들려주면은 제 목소리도 한 15분 정도 들려주면 제 목소리를 흉내를 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명한 배우들의 가수들의 목소리는 또 학습을 시키고 작사 작곡은 AI가 한 거를 갖다가 덧붙여가지고 올해 5월에 드레이크하고 위켄드라는 이 힙합 가수가 있어요. 이들이 신곡을 냈다라고 누가 유튜브에 올린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너무 좋다. 이번 곡 괜찮은데 했더니 이 사람들은 부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곡들이 지금 스포티파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멜론과 같은 이 서비스에 5월달 기사에 가면요, tens of thousands 수많은 곡을 지우고 있다 그랬어요. 이런 곡들이 계속 올라오니까. 와.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유튜브에도 계속 올라오니까 유튜브가 유니버설 뮤직이 이제 가장 큰 대표적인 이 레이블이니까 음악 저작권을 갖고 있는 가수들 그 다 딥페이크 해가지고 새로운 신곡들이 이렇게 유튜브 올라오는 거 다 못 받겠으니까 거기 나오는 광고 수수료 너네 다 줄게. 그걸로 합의하는 게 어때? 그 찾는 것보다는 그러면은 손해는 안 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유니버설 뮤직에서 오케이 받을게. 그렇게 받아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히 여러분 인공지능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챗GPT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제미나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작가들에게도 쓸 수 있고 영화 촬영에도 쓰이고 있는 거고 지금 개인들이 이렇게 수많은 곡들을 창작을 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고 스포티파이에 올리고 있는 것이 올해 벌어졌던 일이라는 거고 우리 피부에 바로 옆에 우리 피부가 느낄 수 있고 우리 곁에 바로 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와, AI가 이렇게까지 가까이 와 있군요. 그러면 올해까지 이미 그 지경까지 왔는데 내년엔 더 잘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기대하는 거는 이제 찬반 논쟁이 지금 붙고 있는데 GPT 4.5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 5.0은 만들면 안 되겠다. 너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에는 4.5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주장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이미 학습할 걸 다 학습했기 때문에 데이터가 더 이상 없다. 그래서 더 진화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 와. 오히려 경량화라든지 속도가 좀 좋아진다든지 좀 이런 식으로 개선될 대중 서비스에서 개선된다든지 또는 대중 서비스하고 연결된다. 예를 들면 여러분 모바일에 보면 챗GPT라는 앱이 있는데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요즘 미국에서는 아이폰 15 같은 경우에는 액션 버튼이라는 게 있어서 시리 부르는 대신에 GPT를 부르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시리보다 훨씬 더 대답을 잘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얘가 나한테 모바일 메시징 서비스 즉 카카오톡하고 결합되면 어떻게 될까? 왜냐하면 이 친구가 제 친구들하고 이제 대화를 도와줄 수가 있는 것이 요즘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이 데이팅 앱에 사람들을 데이팅을 할 때 옆에서 그 GPT를 켜놓는 거예요. 저 여자가 저렇게 얘기하는데 저 남자 저렇게 얘기하는데 난 뭐라고 답변할까? 의중이 뭐야 이런 거. 그치. 저 네. 곡을 들어보라는데 저게 무슨 뜻이야? 나 집에 가라는 뜻이야. 내가 마음에 들다는 뜻이야. 다음 주에 만나자는 뜻이야. 바쁘다는 뜻이야. 이런 부분들 아하. 다 해석해가지고 워싱턴 포스트가 한번 썼는데 이렇게 AI 데이트의 시대로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다들 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말을 잘하는지 아니면 AI 도움을 받았는지 이제는 판단하기도 어려운 아니 이러한. 박사님 자꾸 이렇게 되면 우리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남의 말귀도 제대로 못 알아듣는 바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가 예전에 생각해 보면 휴대폰에 번호 저장 안 돼 있을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비상 전화번호 한 50개씩은 외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못 외우죠 지금은. 지금 못 외우죠. 옛날에 몇 국에 몇 번 이런 거 다 외웠는데 그런 기능이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사실 이건 개인적인 관심이기도 한데 바이오 분야에서 네. R&D에서 챗 GPT를 활용한다면 폭발적인 연구의 성장세를 볼 수 있다. 특히 노화 관련해서 네. 이거 맞아요? 네네. 후성 염색체 올해 12월 둘째 주에서 발표된 네이처에 발표된 논문인데 후성 염색체를 AI를 통해서 했는데 후성 염색체 하면 사람 많이 모르실 텐데 그러니까 염색체가 우리 인간의 염색체가 피아노고 후성 염색체는 피아노 연주자고요.
또는 요리책이면 염색체가 후성 염색체는 요리사예요. 아. 근데 나이가 들면 요리사도 그렇고 피아니스트도 그렇고 음표도 잘 못 읽게 되고 갑자기 고춧가루 그쵸. 한 수절 넣어야 되는데 두 수절 넣기도 하고 그러니까 미각도 잃고 눈도 좀 침침해지고 그렇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염색체를 다룰 줄 아는 관리자. 근데 이 관리자의 구조를 좀 파악을 해낸 거예요. 그렇게 구조를 파악해냈다는 것은 이 요리사에게 안경을 씌워줄 수도 있는 거고 혀를 갖다가 조금은 수술을 해줘가지고 미각을 좀 도로 찾을 수도 있는 거고. 아, 그럼 우리 이제 안 늙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박사님? 지금 물론 아직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건드려야 될 염색체의 숫자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수백만 개이기 때문에 하나만 건드린다고 해서 다 해결될 수는 아니지만 우선은 노화의 원인들과 그 구조를 찾아냈다라는 것 그리고 고칠 수 있는 데가 어딘지를 확인했다라는 것 네. 이런 부분에도 마저 되게 비약적인 발전이고 내년에는 더 크게 발전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야, 이제는 챗 GPT가 인간 노화 과정에 그 보일러 수리공처럼 이쪽이 새네, 이 파이프가 문제네. 맞습니다. 요걸 찾아낼 수 있다는 건데 막 고쳐준다고 하고 임상 해보겠다고 너 한번 누워볼래 이런 저 녹을 겁니다. 이거 걱정되기도 하고 기대 반 걱정 반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1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재미있으셨죠? 강정수 박사님과는 올해의 마지막 방송인가요? 네. 내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